겉으로는 성실한 아내, 헌신적인 엄마.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밤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불륜이 많은 직업이 아니라 외로움, 인정욕구, 무너진 관계가 만들어낸 한 여성의 선택을 그린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입니다. 나는 평범한 여자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자식에게는 잔소리를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는 참 착한 여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여자. 사람들은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말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늘 같은 표정으로 퇴근하는 여자.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를. 남편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말은 했지만 대답은 없었고,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하루는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엔 대화가 고팠다. 그 다음엔 눈길이 필요했고, 그 다음엔 여자로서의 나가 살아있다는 확인이 필요했다. 그는 회사 사람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말투, 특별할 것 없는 얼굴. 하지만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그날 이후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아내, 밤에는 누군가의 비밀. 죄책감은 있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죄책감보다 컸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해를 말했고 위로를 나눴고 서로의 인생을 잠시 빌렸었다. 그러다 휴대폰 하나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 알았다. 들킨 건 불륜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끝나 있던 부부였다는 것을. 아이들은 내 편도 남편 편도 아니었다. 그저 실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 시선이 그 어떤 욕설보다 아팠다.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 직업 여자가 불륜을 하냐고. 아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인생이다. 만약 그날 누군가 내 하루를 물어봐 줬다면, 만약 남편이 한 번만 당신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다면 나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혼자다. 불륜은 끝났고 가정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불륜은 쾌락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남편 앞에서는 평소처럼 앉아 밥을 먹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을 뿐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화보다 무서웠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게 더 아팠다. 집 안에는 말이 사라졌다. 텔레비전 소리만 컸고 시계 초침 소리만 살아 있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왜 그랬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유를 말해도 변명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외로웠다고 말하면, 그래서 불륜이 정당하냐고 물을 게 분명했고, 여자로 살고 싶었다고 말하면 그럼 아빠는 뭐냐고 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를 꽉 깨물고 울었다.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불륜은 그렇게 끝났다. 드라마처럼 폭로도 없었고 격렬한 이별도 없었다. 그저 모두가 동시에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불륜이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 생각한다. 아니다.
분류는 끝나도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남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서로의 젓가락 소리만 들렸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은 늘 서로를 향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나 이 집에서 나갈까 생각 중이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시간을 파괴한 사건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몰랐다. 동네 사람들도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처벌처럼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뒤틀렸다. 밤이 되면 자꾸 과거를 떠올렸다. 그와 처음 대화를 나눴던 날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던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존재 확인이었다. 누군가 나를 하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다는 착각. 그 착각 하나로 나는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끝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으로 대했다. 어느 날 혼자 병원에 갔다.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그 질문 하나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제서야 알았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혼자라는 걸. 사람들은 말한다. 불륜하면 인생 망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이거다. 이미 망가진 인생이 불륜을 선택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지금 나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은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가끔 거울을 본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을 망친 여자가 있다. 그 여자를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만약 이 이야기를 당신이 듣고 있다면 나는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마라. 누군가에게 말해라. 배우자든 친구든 상담사든. 외로움은 침묵할수록 괴물이 된다. 그리고 그 괴물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먹어치운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저 같은 하루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뿐이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밥을 차려도 앉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자꾸 전화기를 들여다봤다. 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 그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길었다. 지금은 엄마를 볼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손이 남아있지 않았다. 동네 마트에 갔다. 계산대 직원이 말했다. 오늘도 혼자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다. 벽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사람의 번호를 완전히 지웠다. 지우면서도 손이 떨렸다. 마치 마지막 다리를
스스로 끊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서류 보낼게. 그 문장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정리된 문장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에서 전화는 꺼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소리 내 불러봤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혼자서라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재산 분할은 공정했다. 위자료도 과하지 않았다. 그게 더 참혹했다. 내 죄가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되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선택했다. 선택이라기보다 회피에 가까웠다. 엄마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은 멀리하고 싶다는 말과 같은 뜻이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완전히.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정기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다. 설명을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호자분 오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없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숨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우산을 쓰지 않았다. 젖어도 상관없었다. 이제 망가질 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 전기가 끊겨 있었다. 연체였다. 확인하지 못한 고지서들이 문틈에 끼어 있었다. 나는 바닥에 앉아 그 종이들을 하나씩 펼쳤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내 인생 같았다. 쌓이고 밀리고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날 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소리가 없자 생각이 더 커졌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다. 돌아간다 해도 다를 게 없었을 것이다.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였으니까. 며칠 뒤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병원 갔다며? 나는 말했다. 괜찮아.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도 달라질 건 없었다. 아이의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예전엔 바람이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웠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나 너무 늦었지? 대답은 없었다. 새벽이 되자 몸이 이상했다. 숨이 가쁘고 손끝이 저렸다. 119를 부를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부른다 해도 와줄 사람은 있었지만 기다려줄 사람은 없었다. 나는 바닥에 누웠다. 천장이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때 내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던 그 손. 그 손을 내가 먼저 놓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눈을 감으며 나는 생각했다. 불륜은 나를 살게 해준 선택이 아니라 천천히 죽게 만든 선택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벌은 외로움이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외로움. 아무도 탓하지 않는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조용히 사라졌다.